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제 오늘이 7번째 강의입니다. 저번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의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조금 종합적으로 봐서 제가 여기다 조금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카톡 서로가 교환하는 곳에다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는 병원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생식에 들어갈 건데, 어떤 질문이 왔냐면,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약간의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야.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소리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 왜 그러지? 소리가 나오는 왼쪽에서 안 나오네. 엄마 핸드폰 가지고. 제가 가지고. 의자 작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얘를 여성답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임상은 없어요. 그런데 넬슨 박사가 실제로 자기 몸에다가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세 전까지는 저번에 얘기했죠. 50세 전까지는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 있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50세 이후로 그게 이제 감소가 되고 반대로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면서 이게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내 몸에. 그래서 나는 환경적인 요소,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롤 모델, 아버지가 뭐 술 먹고 가부장적이면 그 아들은 보고 배운 게 남자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수만 년 동안의 그 역사가 내 DNA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남성답게 근육이 커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여성답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여자가 너무나 남성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식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전립선력, 성적 발기부능 뭐 이런 거, 순환우체 나온 것도 넣어주면서 되도록이면 여성 그 호르몬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생식을 들어가서 할 경우는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나와요. 그러나 W에서요, W. 그러면 소분류에 들어가서 여성, 남성 이거를 따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소분류로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거기서 나온 거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지금 부족한 지금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여성 호르몬을 많이 넣어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하는 건데 그 윌리엄 넬슨 박사가 이 사람이 이 스키오를 만들었잖아요. 이 스키오에 그거를 하면서 자기가 6개월은 여성 호르몬을 해서 여성답게 치마를 입고
6개월은 남성 호르몬을 넣어서 자기가 남자같이 하고 다녀요. 원래 남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양성애자가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들은 내가 아들인지 몰랐어요. 뱃속에서 임신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대망이라는 책이 20권짜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그런 대망이 있는 책을 다 읽고 영웅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5권 시리즈. 이거를 계속 읽은 거야. 그런데 나도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저는 중국 드라마를 잘 봐요. 중국 드라마를 이제 왠지 중국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천태만상의 모든 인간들의 군상들이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암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게 내가 워낙 그 뭐라 그럴까 요 범위에서 살고 있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 순진하고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데 실제로는 사회에 나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암투가 있고 그 아주 복잡한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군상이 있으면서 그 물론 권선징악이지. 또 이제 뭐 사필귀정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또 어떤 거는 약간 판타스틱 해가지고 하늘의 뭐 그 하늘과 하늘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연결을 해서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우리 아들내미 임신했을 때는 이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뱃속에서 배가 실룩실룩해 이렇게 뱃속에서 또 발로 차는 걸 하는 거야. 근데 얘가 태어나서 한 3살 5살 돼서 어떤 이렇게 무대만 있으면 거기서 이거를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걸 보고 이렇게 태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이미지 엄마의 이미지가 애기한테 다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그게 딸이었을 텐데 너무 간절히 남자이기를 바랬거나 남자와 같은 행동에 그 어떤 자기 남편이 너무 그 무능력하기 때문에 여자가 막 남성답게 하기 때문에 남성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그런 파동이야 전부 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거를 잡아줄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면 파동으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여자가 막 그 뭐 성적기, 발기불능, 성적기능 부정, 전립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여자가 전립선이 나왔을 때는 이런 사람은 불임이 돼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난소가 크지를 못해. 그래서 방광이나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립선 암이 나와요. 여자가 암에서 캔서에서 난 여잔데 왜 전립선 암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은 호르몬 밸런스가 잘 안 돼서 방광 쪽으로 암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비만이 없어. 날씬해. 근데 비만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비만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야. 우리가 비만이 나오는 게 내분비, 또 뭐 있죠? 소화, 또 뭐가 있죠? 순환,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다이어트. 맨 밑에 이 내분비 쪽에서 오는 비만, 이거는 호르몬 밸런스가 안 맞아서 예를 들면 갑상선 저하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비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분비에서 비만이 나왔을 경우 이 사람은 날씬한데 비만이지? 이게 바로 내분비 쪽에서 오는 비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에서 비만이 나왔어.
이 사람은 지방이 분해가 안 돼서 복부 지방이 있다는 거예요. 순환은 아닌데. 순환은 아니에요. 그럼 운동에서 비만이 왔어. 이 사람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흉부 쪽에 비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부기물살이라는 게 있어요. 부기물살. 또는 변비. 자, 이런 걸로 인해서 비만이라는 게 나오면 겉으로 보는 거는 모르지만 내분비나 소화 쪽이나 운동 쪽에서 이 비만이 나오는 거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쪽에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보면은 생식에서 보면은 제일 뭐 문제가 이 호르몬. 여자애들한테 남자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한테 여성 호르몬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맨이잖아요. 남자가 생식에서 난소가 나온 거야. 난소. 그리고 월경의 경련. 이 사람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여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또 생식선에 염증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석해서 나온 거를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소화에 보면 뭐 다른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항문 가려움이 나와. 항문 가려움. 이 항문 가려움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피가 제일 안 가는 곳이 난소, 그 다음에 항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가 차면 항문 가려움이 오는 거야. 가스가 차면 이 항문을 누를 거 아니야. 아무래도 가스가 빵빵해지니까. 그러면 항문 쪽이 이 순환의 울체가 돼서 이게 항문 가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쪽에 항문 가려움은 대체적으로 가스가 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헤르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헤르니아. 이거는 이렇게 밀렸다 소리예요. 원래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장이 탈장. 그러니까 추간판 헤르니아. 자, 추간판 헤르니아라는 거는 추간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눌려서 터졌다 이거야. 디스크. 그러니까는 장에서 헤르니아는 장이 연동 운동이 안 돼가지고 밑으로 빠졌다는 소리. 그래서 이 단어 헤르니아라는 단어를 알으셔야 돼. 이거는. 그다음에 뭐 또 유문이라고 있어요. 유문. 이거는 위 입구예요. 입구인데 여기에 헬리코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헬리코박테리아. 여기에 헬리코박테리아가 들어가서 거기가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 헬리코박테리아는 지금 현재 우리 양방에서는 항생제를 쓰고 있어요. 근데 헬리코박테리아를 죽이면 뭐 하겠어? 이걸로 인해서 비장이 안 좋아지고 위가 안 좋아지니까 자, 그럼 헬리코박테리아는 왜 생기냐요? 왜 박테리아며 바이러스가 왜 생길까?
우리가 이거는 자, 헬리코박테리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헬리코박테리아 균이 있어요. 근데 이 박테리아 균이 공기 중에 엄청 많아. 그리고 음식에도 많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헬리코박테리아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 이 아까 말한 유문, 응? 유문에 이제 우리가 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로 비장이라는 게 또 이렇게 위로 있어. 이렇게 여기 관이 있어. 여기서 비장에 여기가 스플이 있는데 여기서 소화효소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가 굳어졌어. 그러면 이 비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이 효소가 이런 균을 죽여요. 그리고 위산이 pH가 2 내지 3이야. 굉장히 강한 산이야. 우리가 pH라는 거는 산성 농도를 말하잖아요. 1, 2, 3, 4, 5, 6, 7. 응? 여기로 가는 건 산성이고 8, 9, 10 이렇게 되는 건 알칼리예요. 1, 2, 3, 4, 5, 6, 7까지는 산성이에요. 8, 9, 10 이렇게 알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산은 pH가 2에서 3이면 아주 강산이야. 그러니까 모든 균을 죽이게끔 하느님께서 위산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했어. 근데 우리가 식사가 불규칙해. 아침, 점심, 저녁 밥을 제때 안 먹어. 내가 젊었을 땐 상관이 없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메타볼리즘이 고장이 딱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위산이 공격해. 위벽을. 왜? 너무 이게 이렇게 두꺼운 거에는 위벽은 절대 이게 산에 의해서 녹지 않게끔 해놨어. 하나님께서. 위벽이 두꺼워. 그런데 식사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위산이 음식이 없으니 어떻게 돼? 위벽을 흩어버린 거야. 음식이 들어왔을 땐 상관이 없어. 이 음식이 딱 들어오면 위산이요, 리파제며 소화효소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위산이 어떻게 하겠어? 벽을 흩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염증이 생겨. 그러면 염증이 생긴다는 건 거기에 균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음식이 뭐 회를 먹거나 초밥을 먹거나 이런데 살아있는 균들이 되게 많잖아. 우리가 뭐든지 끓여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박테리아가 들어오는 거야. 우리 과일도 안 씻어서 먹지만 거기에 있는 뭐 미생물을 안 봤잖아요. 그런 균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서 헬리코박테리아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식사만 규칙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밥도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위산이 와가지고 이제 고장을 내는 거지, 위를.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저께 우리 이제 친정집에 갔더니 우리 조카가 CJ 쪽에서 얘가 지금 40몇 살인데 굉장히 능력 있게 일을 하는데 여자기 때문에 남자들하고 지기 싫잖아. 너무 서울대 나와가지고 애가 너무 똑똑해. 그런데 남자들하고 지기 싫으니까 결혼도 안 하는 거야. 애인은 있어. 근데 결혼도 안 해. 근데 남자애들하고 하려니까 술을 먹잖아.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은 거야, 얘가. 그러면서 커피를 계속 막은 거야. 그래서 그 전부터 내가 너 위가 안 좋고 그래서 비장이야. 애가 키가 172에다가 여자인데도 아버지 닮아가서 술고래야. 자기는 체력이 젊으니까 체력이 버틸 줄 알았어. 그런데 한번 딱 고장이 나니까 너무 위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허리도 아프고 이게 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왔어.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보니까 위가 부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술도 지금 거의 안 먹은 지 한 달 됐고 커피도 끊은 지 한 달 됐고 자 그럼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다 고장이 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너 식사 제때 해. 그렇게 한데도 어저께 아침을 안 먹고 아점겸 먹는 거야. 그러면은 저렇게 이제
봐봐요. 내가 아침에 맨날 7시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던 사람이 내가 오늘은 일요일이야. 자, 10시에 일어났어. 어? 그러면 사람이 보통 7시에 일어나서 저녁에는 한 11시쯤 잤단 말이야. 그래야 7시에 일어나니까. 12시쯤 잤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10시에 잤어. 그러면 잠이 2시에 자게 돼.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더 늦어지니까 불면증도 오는 데다가 식사가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야. 이게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불면증이지 하는 사람은 늦게 자. 늦게 자고 못 일어나. 아침에 빨딱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10시 반이면 무조건 불 끄고 자려고 그래. 근데 중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쩔 때는 11시, 11시 반까지도 저 마지막 거를 보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 보고 잤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힘든 거야. 이 어쩔 수 없이 맨날 6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7시에 일어난다는 거지. 왜? 내 잠을 채워야 되니까. 그 우리의 메타볼리즘은 우리의 바디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되게끔 만들어놨어. 그런데 그 규칙을 깨는 것도 나야. 내 스스로가 밥을 제때 안 먹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뭐 아침을 안 먹고 아점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병이 오거든. 근데 한번 병이 오면은 참 치료가 힘들어요. 이 헬리코박테리아는 죽지도 않아. 그래서 헬리코박테리아를 죽이려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다크 초콜릿이 있어요. 다크 초콜릿. 그 거의 한 80몇 프로 되는 다크 초콜릿을 먹는 게 헬리코박테리아를 죽여요. 2번째, 파동으로 죽어요. 3번째, 약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내 몸에 해가 없는 거는 다크 초콜릿 너무 먹으면은 위장이 상하잖아. 소화효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파동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헬리코박테리아가 뭘까? 위에는 제일 중요한 게 헬리코박테리아야. 그러면 이걸 없애려면 여러분들이 엄마가요. 이 뭐라 그럴까? 생활 리듬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애들도 생활 리듬이 안 좋아요. 엄마가 밥을 3끼 먹는 사람은 자식도 밥을 3끼 먹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애들한테 밥을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진짜 이 위장병은 잘 없어. 어렸을 때부터 밥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저는 사실은 딸 5에 제가 이제 넷째 딸인데 우리 엄마가 잘 안 때렸어요. 근데 나는 때렸어. 왜 때렸냐면 이제 먼 일을 위해서 아침에 엄마가 잔소리를 하잖아. 그럼 우리 언니들은 밥을 안 먹고 확 가버려.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생각에 미안하거든. 그러니까는 그러는데 나는 엄마가 욕을 하거나 먹거나 밥을 꾸닥꾸닥 먹는 거야. 그 얼마나 밉겠어. 그러니까는 미운 거야 우리 엄마는. 괜히 맞은 거야. 근데 나는 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냐면 하루 밥을 비고 했더니 너무 어지러운 거야. 어지럽고 막 그 어렸을 때도 식은땀이 나면서 막 손이 떨리고 이런 어린애가 그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큰일 나는구나 싶어갖고 나는 우리 엄마가 욕을 하거나 말거나 꾸덕꾸덕 밥을 먹으니까 저녀는 엄마가 야단을 쳐도 앉아가지고 밥을 아니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애들한테 밥 3끼는 언제든 채워주는 이유가 내가 그게 너무 머릿속에 박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들은 야가지고 우리 엄마가 잔소리만 하면 휙 가가지고 그때 소보로 빵이 있었어요. 100원이었어. 100원. 90 우리 그 중학교 때는 뭐든 90원에 팔았어요. 매점에서. 그런데 나는 빵으로 안 되는 거야.
빵으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언니들은 이제 가서 뭘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견뎠는데 나는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너무 박혀 있으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먹이는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왜 나는 우리 애들한테 밥에 목숨을 걸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였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환경적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손주를 낳잖아요. 손주들은 엄청 잘 키우는 거야. 왜? 자기네가 시행착오한 그릇을 하니까 더 아깝지.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애들한테 워낙 제가 사랑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손주는 별 그리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사가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거. 내가 이건 누누이 얘기해. 모든 병의 시초가 식사가 규칙적이야. 새끼를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또 물어봐요. 아침 뭐 예를 들면 뭐 떡하고 김하고 뭐 사과 하나면 안 돼요? 근데 나는 그걸 또 생활 습관을 들이면 괜찮겠죠. 근데 저는 아침에 그렇게 먹고 나오잖아요. 2시간도 안 돼서 배가. 이게 밥을 먹으면 내가 밥을 한 7시 반쯤에 먹어요. 그러면 점심 12시 반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 내가 무슨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떡파에다가 김에다 사과에다 이러잖아? 그러면 허기가 금방 져.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떡 우리 여보 가래떡 이렇게 먹고 뭐 모찌두개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틀리구나. 응.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최대 뭐 김치하고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 계란도 아침에 먹고 그 다음에 김 먹고 그 다음에 뭐 생선 하나 있으면 먹고 이렇게 밥을 먹고 온다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거지.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위가 이미 그렇게 적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먹는 것보다는 이제 먹는 게 낫고 또 이제 또 이런다. 어떤 사람은 저는요 아침을 먹으면요 소화가 안 돼요. 이래. 안 될 수밖에 없어. 왜? 소화 효소가 내가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얘가 위벽을 보호하려고 소화액을 안 만들어내. 그러면은 음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걸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요.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때가 되면 소화효소가 나오고 때가 되면 잠이 오게 되고 이런 걸 자율신경이거든요. 심장을 멈춰라 해도 안 멈추잖아요. 이거는 내 뇌에서 명령 전달 체계에 상관없이 처음에 아기 딱 엉덩이를 때리는 순간 심장 박동이 움직여지는 그런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이야. 여기에 소화 효소도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 음식이 안 들어오면 얘가 안 만들어내. 그러니까는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죽부터 시작을 하세요. 죽부터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누룽지 해서 끓여서 먹으면 이게 2시간, 3시간 안에 소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12시 내가 아점 11시 반, 12시까지 12시 반까지 버틸 수 있으면 버티셔야 돼. 그래서 요 시간대에 소화효소를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보통 4-5시간 안에 소화효소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계속 한 달, 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된 밥, 그 다음에 진밥, 된밥 이렇게 해서 한 2개월 정도 자율신경을 살아나게끔 해주셔야 돼요. 나는 소화가 안 돼 해서
안 먹어버릇하면 이거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율신경이 되게 중요한 거야. 식사가 규칙적이어야지만이 소화 효소가 제때제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경 들어갔어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화를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끼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에 보면 뭐 신경무력증, 신경염, 그 다음에 자골신경, 신경장애, 불면증, 뭐 하여튼 자율신경, 네, 이런 말들이 떠요. 이런 신경 쪽에 뜬 사람은 우선 예민한 사람들이야. 자, 신경이 예민하다. 그거는 우리가 뇌에서 우리가 오감 뭐죠? 눈으로 보고, 코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입으로 미각을 느끼는 거예요. 또 촉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게 내 신경의 시상하부 쪽에 들어가 있는 거야. 다 간내 쪽에. 다 이게 신경에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게 예민하다 이거야. 말 그대로 무력증, 약하다. 신경에 염증이 생겼다. 그 다음에 신경장애가 생겼다.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자율신경.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율신경에는 미주신경과 교감신경이 있어요. 자, 미주신경은 뭐죠? 이거는 소화효소예요. 우리 여러분들 뭐 미주신경 많이 듣잖아. 이게 만미자야. 미주신경. 응? 그렇게 외웠어 나는. 그 시험 볼 때. 소화효소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감신경은 뭐고 부교감신경은 뭘까? 자, 교감신경은 뭐냐면 액티브한 거야. 액티브. 응? 액티브.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적인 거야. 부교감은 뭐냐면 안정적인 거야. 그러면 자동차로 얘기하면 교감신경은 엑셀이고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야. 내가 자동차를 갈 때 계속 브레이크만 밟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과열이 되고 엔진 모터가 타. 얘도 쉬어줘야 돼. 쉬어줘야 돼. 우리가 2시간, 뭐,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5시간을 계속 간다? 몸도 망가지지만 자동차도 망가지는 거야. 2시간 쉬어줘야 돼. 엔진 모터가 과열이 돼. 부교감 신경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잠을 자는 거야. 우리가 잠을 8시간을 잔다. 그러면 24시간에서 16시간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요 8시간은 잠을 자라고 하나님 만들었어. 어떤 사람은 6시간이야. 그러면 18시간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거야. 이때 부교감 신경이 모든 것을 리셋하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깨진 거야. 나는 계속 심장이 툭툭툭 뛰고 있어. 밤에도 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밤에 잠이 안 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해가요? 화장실을 소변을 보러 가요. 그렇지 않아요? 눈 떠서 잠이 안 와. 그러면 괜히 화장실 가게 돼. 왜? 이미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메타볼리즘이 편안하게 이렇게 있다가 자, 이때 화장실을 가. 근데 10분마다 잠이 안 오는 사람은 별 5만 가지 잡동간이 생각이 다 나. 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막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막 속으로 둘이서 혼자서 뭐 이 심장이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화장실 들락거려야 돼. 응?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자율신경.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교감신경만 발달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안정적으로 해줘야 돼요, 밤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없애버려서 야, 너는 밤엔 일하지 마. 낮에만 일해. 그래갖고 태양을 없애버려서 달만. 그나마 달은 놔뒀어. 어? 근데 인간들이요. 저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12시, 1시까지 어디 가서 춤추고 난리 버거지를 피고 어? 거기 옛날에 뭐 이태원 사건도 그런 거예요. 싫어하는 거야. 어? 가족들하고 기도하고 쉬려는 거야, 쉬려는 거. 근데 낮과 밤에 바꿔가지고 낮도깨비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자율신경이 깨지면요, 사람이 계속 흥분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약이나 이런 걸 먹으면 사람을 계속 심장을 뛰게 해줘요. 뭐, 이거는, 그러니까 젊을수록 양기가 많죠. 애기들 봐봐요. 얘네들은 발바닥에 양기가 있는 애들이야. 우리처럼, 이 쉬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역행하고 있는 거야. 닭도 24시간 불 켜가지고 알 낳게 하고 있어. 우리가 인간이 지금 하느님의 일에 역행하는 게 되게 많아요. 물론 그걸로 해서 밤에 안 자고 일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요양병원도 나이트킵 하는 간호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돌보고 그거는 해요. 근데 나이트킵 간호사들 다 나중에는 아파요. 아프다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센 거야. 이 나이트 일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자율신경이 아주 깨지는 거야. 다 깨지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벌써 60이 넘어가면 나이트 일하면 안 돼.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이라는 거는 뇌에서 명령 전달 체계를 이루는 스냅스 같은 거예요. 스냅스. 서로가 신경이 뭔가가 고속도로 같이 경락이나 거기에 다 연결된 신경이 있잖아요. 그 신경에 의해서 명령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경 무력증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력감이 들어. 그러면 이 무력감을 어떻게 없어졌냐? 우리가 정이다. 정. 이 정은 마음심이야. 여기에. 마음을 깨끗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어떤 환자가 자기가 굉장히 삶의 의욕을 잃었어. 내가 너무 아프니까 항암을 하고 뭐 아무 힘이 없어.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발바닥을 먼저 만져줘요. 아우, 나 안 스쳤어요. 괜찮아요. 내가 이 발바닥 손을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내가 기를 주는 거야. 내 심장에 에너지를 주는 거야. 이게 정인 거야. 그래서, 이 환자를 의욕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를 제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일어서 움직여요. 김순옥 씨도 그랬던 거야. 처음에 왔는데
아무 힘이 없어. 딸이랑 같이 둘이야. 딸이 이제 엄마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가서 보니까 딸인들 뭘 해주겠어. 밥을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발을 다 주물러줬어. 주물러주면서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자, 뭐든지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에너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걸으세요. 그날 정한되면 주사 맞읍시다. 주사 넣고 이 사람도 처음 우리 병원에 왔기 때문에 주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야. 너무 많이 꼽았으니까 다른 병원에서 싫은 거야. 내가 그래도 이거는 한 번만 맞읍시다. 맞고 그러니까 맞으니까 조금 힘이 나니까 내 말 듣고 가서 뭐라도 먹고 걷고 그래서 회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물론 다른 사람보다 이런 뭐랄까 그 의료 쪽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너무 처져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신경이 너무 무력하고 있으면요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하면은 이게 가족 간의 사랑이야. 그래서 저가 이제 가끔 요새 이제 뭐지 효리 이효리가 강아지들 그 캐나다에 체크인 해가지고 그 자기가 이렇게 돌봤던 그 캐나다를 돌아요. 그러면 알아보고서 그 2년 동안 떨어져 있는데도 막 하고 난리가 나. 그게 사실은 정. 그게 정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사람 위안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이 약한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정을 줘야 돼. 마인드. 그래서 이제 신경장애나 이런 사람들은 식생활 습관이 문제가 있고 또한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야. 뭔가가 충격을 받아 있어. 자식에 대한 자기가 아무리 돈이 내가 이제 아는 분은 빌딩도 강남에 2개나 갖고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돈도 많아. 그리고 약대도 나오고 너무너무 모든 게 완벽한데 잠을 못 자. 맨날 조피뎀을 먹어.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상처야. 자식에 대한 상처. 뭐 이런 거.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렇고 누누이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 나 또한 상처를 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견디느냐야. 내가 양기가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양기야. 태양의 에너지가 없으면 어떠한 식물도 못 하고 어떠한 우리도 못 살아. 이게 밝을 양기거든. 이게 음기만 있잖아요. 귀신이 들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우리 그 스님들끼리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스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귀신이 붙은 사람들은 자체가 음한 거야. 양기가 별로 없어. 너무 고통에 힘들어서 밥을 안 먹어. 곡기를 끊어버려. 한 3일을. 그때 들어와. 곡기를 끊을 때 들어와.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한 개 들어오는 게 아니야. 2개, 3개 또아리를 들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양기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야. 이 에너지거든. 그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귀신이 나가? 근데 이게 진짜로 성령을 믿질 않기 때문에 음기가 못 나가는 거야. 내가 천사가 내 어깨에 딱 있어. 어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무장하라고 한 게 하느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가 성령을 내가 했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 귀신 안. 그러니까 그 어떤 스님은 자기가 명리학을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더 뭐라 그럴까 미래를 보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도 그랬으면 해가지고 일부러 귀신을 접해. 스님이. 그래갖고 그런 사람도 내가 봤어요. 대원 스님이라고 나랑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66년생인데 우리 어느 날 뭔가 몰골이 이상해. 한 10년 만에 봤거든요. 제가 이 95년도에 그거를 했으니까 2005년도가 이렇게 한번 보던데 몰골이 이상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갑상선을 뗐대. 왜 뗐냐 그랬더니 목에 뭐 이게 걸린 것 같은데 그 보험을 뭐 보험 때문에 그거를 잘랐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귀신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뭘 본다고 하고 이러면서 자기 신도들한테 이제 그런 허튼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말로가 뻔한 거야. 귀신에 휘둘리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그게 부처님의 말씀에 양기든 성령이든 이게 딱 무장이 돼 있고 밥을 잘 먹잖아. 절대 그런 거 없어. 이 음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몇 날 며칠 못 먹고 이럴 때 음기가 들어와요. 왜? 우리 주위에는 귀신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양기가 있어야 돼. 그게 밥이야. 에너지야. 밥이 보약이란 말이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냐 신경 쪽에서 이제 그 말을 한 건데 이 양기가 약하면 요 신경에 무력증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밥을 제때 먹으라는 거예요. 신경 무력증. 응? 그리고 이제 자골신경이라는 것은 왼쪽 골반에 신경이 눌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기계를 사갖고 갔는데 어떤 사람을 분석을 해봤는데 암이 8개가 나왔대. 응? 그러니까 엄청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캔서 이게 뭐예요? 영어로? K. 옆으로 걸어가는 K. 이거는 암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딱 있는 게 아니야. 개처럼 있잖아. 이렇게 다리 이렇게 이렇게 퍼져 있대. 그래서 얘를 개처럼 생겼다 해서 캔서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 암은 이렇게 되잖아요. 암. 응? 입구가 3개가 있어. 응? 굳어진다는 거야. 이 토잖아. 이거는 돌석자 비슷한 거예요. 응? 그래서 굳어지는데 먹는 게 부실하면 생기는 거야. 어? 너무 과하게 먹어도 생기고, 너무 많이 먹어도 생기고, 이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거 쓰면 안 되지. 우리 환자 중에 나보다 1살 위인데 유방암에서 갑상선암에서 임파선암에서 간까지 전이가 됐어. 이분이 한 3개월 됐어. 우리 병원에. 근데
3개월 정도 양자파동 하니까 다른 데 다 없어졌는데 간이 그대로 한 곳에는 그대로 있다는 거야. 처음 원발. 그러니까 이방을 떼어냈고 림프 이런 건 다 없어졌는데 그게 있고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도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는 우리 병원이 지금 이제 몇 번째인데 다른 병원을 다 다녔는데 똑같은 치료는 다 했겠지. 근데 양자파동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사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게 안 움직이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계속 항암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못 견디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잘 못 먹으면 그냥 안 좋은 곳에 찍 하고 개처럼 다리 하나 쭉 뻗는겨. 이게.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먹기도 잘 먹고, 항암도 좀 하고, 면역도 하고, 이게 좋은 건 다 해야 돼. 나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 암 환자를 보면 막 나오는데 8개가 나오든 9개가 나오든 면역체가 깨졌대. 그러면 지금부터 규칙적으로 잠자고, 이 사람이 왜 암이 올 수밖에 없을까? 만약에 며칠 동안 잠 못 잤다? 그러면 잠을 푹 자게 해야 돼. 그리고 며칠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럼 쉬어줘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안 먹고 일을 했겠지. 그렇게 해서 이 암은 내가 그 잘못된 피곤한 그 원인을 없애주면 돼. 그리고 면역체를 증강시켜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그 말한 우리 조카가 CJ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남자친구가 있는데 일주일이면 7일을 술을 마셔. 건강하니까 80년생이니까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해. 그런데 혈압이 168에 98? 너무 높은 거야. 그리고 GPT, GOT 이거는 뭐냐? 내 몸에 간에 고지혈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밑에 혈압이 90 넘어가잖아요. 89 넘어가면은 이거는 내 몸에 고지혈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혈관이 가늘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168에 98이면 이 사람은 고지혈로 인해서 혈관이 기름이 껴서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거지. 이 혈압만 봐도 얘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운동은 2시간씩 해. 술을 안 먹어야 돼. 술 계속 일주일에 먹으면 못 고쳐. 그러면 이 사람은 두 달은 청소 싹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혈압약 먹고 콜레스테롤 약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혈압약을 줄이셔야 돼. 이거 혈압약 안 먹잖아요. 터져. 아무리 젊어도.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많이 쓰러져요. 그래서 자기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젊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근데 위험 신호를 보내주거든. 뒷목이 뻣뻣해. 어우, 뒷목이 뻣뻣해. 그리고 암이 계속 나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쉬어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기고 기어코 낮과밤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못 고친다야. 그냥 그렇게 사세요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경우는 내가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어떻게 치료법을 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음식이 불규칙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분석한 거를 나한테 딱 주면 제일 먼저 이름을 쓰고
응? 생년월일 적고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적어야 되고, 응?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키, 몸무게, 배변 상태, 땀, 소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약, 복용량, 이거는 적어주셔야 돼.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 어떤 사람이 키가 남자인데, 예를 들면 김 땡땡 했어. 근데 92년 뭐 나이가 어리지, 뭐 몇 월 며칠, 뭐 1월 5일, 그러면 남자야. 키가 170이야. 몸무게가 뭐 98, 대변 뭐 하루에 2번 아니면 1번, 땀은 뭐 많다. 소변은 한 7, 8번. 먹고 있는 약은 피부야. 피부 알러지. 자,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느 경락이 맥혀 있는가 먼저 봐야 돼. 그러면 GV 맥혀 있었어. 그 다음에 GB 맥혀 있었어. 아, CV였구나, CV. CV 2에서 16, GB 30에서 33. 만약에 예를 들면 위경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의 몸이 딱 보여야 돼. 아, 어떻게? 키는 178에 98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뚱뚱한 거야. 제법 뚱뚱한 거야. 대변 하루에 1번 내지 2번. 술 마시면 2번, 3번 본다. 땀이 많아. 이 사람은 폐음인이야. 어? 그래서 소변이고 신장 기능도 썩 좋은 편은 아니야. 먹고 있는 약이 피부약이야. 자, 이 사람은 혈전이 많아서 담경이 맥혔기 때문에. 그러면 CV야. CV 2번에서 16번이야. 요 맥혔어. 이렇게. 여기가 맥혔어. 그럼 이 사람은 동맥이 문제가 생긴 거야. GV가. 자세도 안 좋아. 왜? 살이 찌니까 이렇게 되겠지. 목이 안 되겠지. 자, 이 사람은 피부를 고쳐도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나오는 거예요. 이 피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일 고치기 힘든 게 피부예요. 피부는 이미 혈액이 바이러스를 먹거나 뭘 먹던지 간에 이 표피가 손상이 왔어. 그래서 이미 표피에 있는 균들이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여러 가지 균들이 이미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야. 곰팡이균이나 이미 손상이 왔어. 우리가 차라리 눈이면 눈만 치료하면 돼. 피부는 온 몸에 다 싸져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힘든 거야. 그래서 아토피. 저는 아토피는 다 치료해봤어요. 근데 못 견디고 들어가. 왜? 난 자신이 있어. 그런데 왜 못 고쳐? 어떤 사람이요. 이거를 에브리데이 2달을 하면은 그때서야, 왜냐면 기저막, 진피, 여기서부터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가 58일이 걸려. 2달 걸려. 너무 힘들어요. 나는 피부가 제일 힘든 병이야, 나는. 근데 고쳐. 도리어 임신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거는 고친다는 말을 못해. 그러나 피부는 고쳐. 근데 시간이 걸려. 자, 근데 어디에서 문제들이 생기냐면 피부를 하는데 내가 양자파동 7, 8번 했는데 아무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기는 더 심해져. 표피사부터 올라오니까 에브리데이 하지도 않아. 어? 이게 계속 파동을 넣어주면서 파동수를 넣어주면서 그 오일을 발라주면서 이 곰팡이를 다 죽여야 되는데 더 심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토피를 치료한다? 하시면 안 돼. 병원으로 보내야 돼. 자, 병원에서 오면은 야, 2달 해야 돼. 너 에브리데이 해. 할 수 있어. 근데 힐링센터에서 피부 고친다? 힘들어.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7, 8번 했는데요. 더 심해졌어요. 당연히 더 심해지지. 아니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응? 나도 짜증나. 그래갖고 나는요. 해주고 싶지 않아. 왜냐면 똑같이 돈을 받는데 얘는 맨날 더 생겨요. 더 생겨요. 이래. 어머나 스트레스 받아. 이게요. 내가 뇌경색은 하루만 해도 달라. 사람이 달라. 몰골이 틀려. 옆으로 걷던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내가 보람이 있는 거야. 근데 이 피부는요, 피부 아토피는요, 내가 2달을 해야, 좀 괜찮아요. 내가 그 2달 동안에 얘 사람한테 시달렸을 거 생각하면 나는 끔찍해. 그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나를 시달릴 수밖에 없어. 아토피는 치료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기엔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든 게 피부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사람하고 매일 만나서 피부가 어떤데요 하면 제가요 내가 불임에 자신 있다고 그랬잖아. 불임을 굉장히 많이 치료했어. 근데 내가 불임을 왜 안 하냐. 10명 중에 7명은 되는데 3명이 안 돼.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저 임신 안 됐어요 하면은 심장이 쿵 내려앉아. 걔네들은 내 소문 들을 거 왔을 거 아니에요. 불임 이쪽 가면 임신 다 된다. 그런데 얘는 매일 직장 다니니까 여기 매일 못 오지. 방법이 없는 거야. 약으로만 해야 돼. 그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게 뚫리겠냐고. 이 경락이 뚫리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7명은 돼. 3명이 안 되면요. 미치는 거야. 근데 아토피는 2달 내내 이거 더 났어. 더 났어. 야, 이러면 사람이요. 피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힐링센터 하시는 분들이고 절대 아토피는 이거는 2달 동안 더 나옵니다. 얘기를 해야 돼. 더 나오고 그 대신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리도맥스 크림 있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그 파동기에 넣어서 보조를 받아야 돼. 그게 제일 순한 뭐 락티케어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항상 힐링센터를 하거나 무엇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써야 돼. 스토리를 써놔야 돼. 그래야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야. 답을 줄 수 있는 거야.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몇 살인지도 모르는데 분석 결과를 가지고 탁 보내면 나는 그 답을 주기가 되게 어려워. 아, 이 사람은 병이 어디에서 왔구나. 스토리를 봐야 알거든. 아, 이 사람은 이나저나 178에서 98? 몸무게 되게 많이 나가네. 이 사람은 혈전이 있겠네. 아니나 다를까 담경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 CV? 이 사람 척추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자를 보던 힐링센터에서는 여기까지 딱 해주고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딱 보여주셔야 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제 하다 보면 내 눈으로 보여요. 보이면은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 이 입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내가 만약에 한 2년만 하고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자 했으면 나는 이거 2번 강의 끝났어야 돼. 할 말이 없어. 근데 이게 17년에 18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입이 터진 거야. 내 입이 터진 거라고. 제가 이거
5년 전만 해도요, 이 강의 못했어요. 왜냐면은 보면 알겠어. 근데 어떻게 환자한테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것도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이 사람한테 아이고 족소양 담경경락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이 족소양 담경은 뭐예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자기가 한의사야. 자, 본인은 쓸개를 통과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쓸개가 좀 말라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혈전이 생겨서 혈액에 다 그게 혈전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으니 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 담경이 맥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따뜻한 물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르사르트통을 먹으셔야 됩니다.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배가 차구나. 그리고 심장 쪽이 열이 많구나. 그냥 태음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약 환자 보는 체질을 가르쳐 주면 여기에 딱 써놓으면 이게 다 그냥 한눈에 보여요. 나중에는. 이게 처음에는 몰라. 자꾸 해봐야 돼. 자꾸. 나처럼 18년이 되면요. 5년만 해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써서 하면은 그 다음에 아 그때 내가 경락이 이렇게 나와서 이거 하고 내가 이 사람의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절대 피부 환자는 치료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피부에서 자반증은 쉬워요. 자, 자반증이라고 있는데 자반증이라고 있어요. 자반증. 이거는 우리가 베를호프라고 그래요. 베를호프라는 사람이 이거를 발명했어. 뭐냐면 혈액이 동그랗잖아요. 이게 스테로이드가 부신 쪽에서 이게 안 되면 혈액이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터져. 그거를 자반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거의 한 달이면 돼요. 자반증은. 왜? 그냥 빨간 점이기 때문에. 이게 균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아토피, 건선수진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다 여기가 이미 변형이 왔어. 피부가 변형이 왔어. 그래서 거기가 시커매. 그리고 그 거북이들처럼 이미 곰팡이가 뿌리가 굉장히 내있잖아요. 실사자라고. 이 곰팡이가 깊숙이 들어가 있어. 이게 치료하는데 2달 걸린다니까. 근데 자반증은 그게 아니야. 속에서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잡아줘. 그러니까 이미 표피가 손상이 왔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안타깝지. 이 아토피 환자가 오면 이걸 치료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인연법에 만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나한테 왔어. 근데 치료를 해줘야 돼. 그러나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치료해줘야 돼. 자, 이거는 2달이 걸립니다. 2달 동안에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곰팡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6개월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에브리데이, 매일 치료를 했을 때 2달이에요. 그러면 매일 아니면 6개월이에요.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스트레스 받아. 그다음, 이제 뭐 신경하다가, 암하다가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은 이미 그 세포가 변형이 왔어. 그것도 혈액에 균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요소겠죠.
예를 들면 당뇨 환자가 응? 당뇨 환자가 신장 투석도 안 좋지만 암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은 항상 올 수 있어요. 이 스트레스가 제일 문제야. 신경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거기에 림프 해가지고 인터루킨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림프암이야. 암인데, 그리고 또 전립선암. 여잔데 전립선암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방광 기능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해. 그러면 암에 들어가서 통증을 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통증 많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가끔 식도암이 나올 수가 있어. 식도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는 아까 위산이 pH가 2 내지 3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위벽이 갑자기 부었어. 왜 부어? 위가 왜 부을까? 위문, 유문. 위가 왜 부을까? 갑자기 과식하는 거. 그러거나 아니면 떡 같은 거, 고구마, 이렇게 잘 분해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위가 거기가 부어요. 그 부으면은 위산이 역류를 해. 위 식도로. 그래서 거기가 암인자가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식도암 환자들은 역류성 식도염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암에 대충 그리고 백혈병이 나와. 이거는 이미 면역체가 좀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면역체가 좀 깨졌다. 응? 면역체가 깨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이제 나중에, 기계 하나하나씩 또 이제 보면서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다음에 약초를 할 때, 이 약 하나하나는 뭐 예를 들면 소화 기능이다, 신장 기능이다, 또 뭐 간 기능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한약재 공부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오간, 오간. 오간에 보면 눈, 코, 귀, 입, 또 뭐가 있죠? 촉각 말고 오관, 구멍이 5개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입, 혀가 있나?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백내장이 있는데 이거는 안 나오고 코가만 나올 수도 있고 귀만 나올 수도 있고 입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수 있어. 이러면 5가지에서 지금 제일 내한테 심각한 게 나오는 거야. 그럴 때는 소분류에 들어가서 이걸 분석하셔야 돼. 소분류에 들어가서 눈을 검사하고 코를 검사하고 귀를 검사하고 근데 여기는 서로가 다 통해 있어. 근데 눈은 우리 장부에서 뭐하고 연결이 돼 있죠? 간.
코는 폐, 귀는 입술은 비장. 입술이 안 좋은 사람들은 비장 쪽에 안 좋은 거예요. 혀는 심장이에요. 그래서 간신비폐신이 이 눈, 코, 입 뒤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눈 좋아지는 뭐 강아지의 눈을 좋게 하는 약, 눈곱을 안 끼게 하는 거, 그게 다 간장약이야. 뭐 밀크시슬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폐는 이제 코 쪽이고, 귀는 이 신장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귀는 신장으로 간 거예요. 입에서도 입술, 이거는 비장이에요. 혀는 신장이에요. 그래서 간신비폐신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귀에서 보면 우리가 이명이 와요. 자, 이명이라는 것은 소리가 삐 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 그런 거 말이에요. 이게 왜 오냐면 우리 귀에는 이렇게 세방고리반이 있어요. 이게 밴드라고 그래요. 밴드. 달팽이처럼 달팽이가. 응? 그래갖고 여기에는 여기 유모세포라고 있어요. 유모세포. 유모세포는 이렇게 하늘하늘 해가지고 주파수를 받아. 주파수를 받아서 요 밴드에 자기 그거에 들어가게 돼 있어. 왜? 끝났어? 또 유모세포는 그 주파수를 받아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보병들 포를 팡 치면 뒤에서 어깨에다 대고 하잖아. 쾅 하잖아요. 이 충격에 의해서 유모세포가 휙 누워버려. 누워버리면 여기 그 주파수를 받아야 될 때가 못 받아.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유모세포를 바로 잡으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여기에 세피가 공급이 돼야 돼, 혈액이. 자, 그러려면 줄기세포가 제일 좋아.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명은 약도 없어. 이게 뭐 이석증이라고도 하잖아. 이석증도 있어. 뭐 돌이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이봉이라는 게 있어. 이봉. 이렇게 긴 양초로 된 건데 그거를 불을 붙이면 귀에다 꽂고 불을 붙이면 이게 진공 상태가 돼. 그럼 유모세포가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서. 그래서 이봉으로 해. 이봉.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방고리반에 있는 밴드들을 활성화시켜야 돼. 그게 뭐가 있냐면 뭐 숲속의 대장간인가? 대장간 그 주파수가 있어. 이거 하나하나의 주파수를 깨살리는 그 무슨 대장간이던데 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파동이야. 우리 그것도 파동을 하면 이제 돼요. 근데 우선 여기가 누워 있으면 안 되겠지. 이거를 세워야 되겠지. 이 파동이거든, 파동. 이 파동을 여기다가 계속 자극을 주면 이 밴드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하면 이명은 살겠죠. 그런데 이 줄기세포가 비싸서 그렇지. 한 번 하는데 500만 원. 왜냐면 이게 옛날에 내가 왜냐면 그 전에 난 줄기세포를 사실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2020년도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여기 김미정 원장님하고 같이 이 줄기세포를 하게 됐어. 근데 미라클인가 미라셀인가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가 이명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자기 소리만 크게는 안 들려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그 줄기세포를 하고 줄기세포 3번 하고 양자파동하고 한약 먹고 그리고 귀가 80%가 좋아졌어. 그래서 나는 하느님이 나한테 너 줄기세포 무시했지? 너 그런 샘플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줄기세포 나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귀는 내가 잘 치료를 못해. 왜냐면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왜냐면 그 이봉을 하기도 뭐 어렵고, 내가 맨날 불 붙이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또 그거는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또 그런 데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 사람이 유모세포가 이렇게 누워있을지, 이쪽으로 누워있을지, 그거 모르잖아. 이게 진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그래서 이 귀 이명은 좀 그게 조금 힘들어. 이석증도 치료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할 때 이명 환자만 오는 환자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혀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신경 안정제를 혀 밑바닥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빠르다고. 바로 신장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리고 혀에 요렇게 여기에 막 괴사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심근염, 심장이 조금 괴사가 온 사람들이에요. 혀가. 혀에 보면 여기 막 이렇게 괴사되잖아. 그래서 이제 심장에 열이 차서 이렇게 심근염이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동. 자, 오늘 어떤 우리 이제 환자 중에 이제 입원 환자 중에 이 사람이 암 환자예요. 근데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왼쪽으로 주사를 맞았어. 근데 오른쪽이 요 3번째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어. 뼈가 튀어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뭐 암 환자 받을 때 손 다 보고 하지는 않잖아. 근데 이제 주사를 왼쪽으로 맞았는데 우리가 이제 간호사가 주사 잘 놓는 사람도 있고 못 놓는 사람도 있잖아. 못 놨었나 봐. 그래갖고 이게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다 빠졌어, 이게. 그러면 피가 줄줄줄줄 떨어져가지고 이제 우리 뼈 왔는데 그걸로 해서 얘가 부었어. 그래갖고 근데 그 하기 전날에 내가 부정 전날에 토요일 날이지. 나보고 이거 아파요 하는데 보니까 뼈가 툭 튀어나왔어. 그래서 내가 여기는 경추에서 오는 겁니다. 응? 자, 경추에서 와? 경추는 어디서 와? 골반에서 와. 여기가 틀어지면 뼈도 틀어지고 경추도 눌려서 이쪽에 순환이 안 되므로 자기가 어떠한 일을 이 사람이 도배쟁이야. 맨날 도배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근육이 우리는 일 반대되는 동작도 해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우리 이번에 댄스 할 때 이렇게 막 하고 막 안 쓰는 근육을 사용하잖아. 이거는 그 근육을 펴주는 거거든. 이 사람은 맨날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근육이 수축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벌어 이렇게 해서 근육이 늘어나 버렸어. 또 뼈가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 설명을 해줬어. 본인이 이건 직업병이다. 이거는 분명히 경추에서부터 오고 허리에서부터 온다. 그랬더니 맞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가 그렇게 이미 손이 이렇게 휘었어. 손도 여기 손목도 휘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주사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가 아파서 부었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설명을 하니까 마침 그 보호자가 맞다. 오빠 여기 세브란스에서 못 고친다고 했어. 그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맨날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반대되는 동작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기를 펴주세요. 시간만 나면. 그러면 여기 근육은 펴주고 그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래서 자, 이 운동이라는 거는 다 경추, 골반, 응? 그다음에 근육 다 여기에 연결된 거예요. 골격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만 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운동의 결손, 응? 운동의 부조화. 자, 이 소리는 뭐냐? 나는 맨날 이렇게 뛰는 운동만 했어. 이 손 운동을 안 한 거야. 이 팔 근육 운동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다리 근육은 좋아졌는데 손 근육이 안 좋고, 복부에 비만 이게 있어. 이거는 내가 온몸 일으키기를 안 하고 부조화라는 거지. 응. 그래서 운동에서 어떤 사람이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골격, 근건, 운동, 신경까지 더 많이 봐줘야 돼. 뭐 7, 8번이 아니고 8에서 9번.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보호자가 나한테 이제 오늘 따지러 왔어. 주사 잘못 나서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분은 주사 맞기 전에 나한테 그 뼈가 왜 튀어나왔어요?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이 사람이 도배하는지는 몰랐고, 이래서 이렇게 됐다 했더니 이해를 했어. 자, 이거는 치료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 대신 꾸준히 끊임없이 이거를 펴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이 사람이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은 뭐예요? 우리가 막 뛰어. 내가 막 뛰면은 더 가속도가 붙어서 그냥 막 달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그 사람처럼 요 상태로 있으면 이 근육은 여기는 이완이 돼 있고 여기는 수축이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뇌에다가 이미 뇌는 고정이 돼 버렸어. 이 근육이.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다시 정상 요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 뇌한테 뇌 데이비드 호킨스 이 사람이 뇌혁명을 사람이에요. 뇌에다가 이거를 너 이거 잘못된 거를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뇌에서 신경을 타고 근육까지 가는데 거의 10초 정도 걸려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준 거를 뇌에다 기억을 시키려면 10초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그렇게 또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작용과 반작용. 나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이쪽으로 밀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구부린 상태잖아. 그러면 이렇게 잡고서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 이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가줘야 돼. 힘을 밀어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는 반대동으로 똑같은 힘을 줘야 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너무 빨라. 11, 12까지 한 거야. 그래서 나는 12까지 하고 풀어주세요. 풀어. 그 다음에 아까보다 조금 더 해. 그리고 또 밀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됐어. 풀으세요. 한 번 더 해. 3번을 해주면 얘 근육이 펴진 거를 뇌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 그게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걸 설명하기에는 이분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면 쉬운데 그 사람한테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 왜 내가 계속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가 치료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나도 사실은 그게 조금 저 괜히 뼈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 생각도 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근육의 그거는 조금 저보다 우리 아들이 잘해. 아들이 이걸로 사람을 많이 치료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들이 물리치료사도 아닌데 이걸 하게 되면 괜히 뭔 일이 끼고 이럴까봐 내가 안 하게 하는 거지. 근데 참 잘해요, 이걸. 나는 내 몸은 우리 아들한테 맡기는데 남은 맡기가 조금 어렵지. 자, 운동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장부. 자, 장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간, 담낭, 심장, 소장, 비장, 위장, 폐, 대장, 신장, 방광. 됐나요? 응. 간신 뷔페신으로 나갔어요. 그럼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온 거 분석해서 해주면 되는데, 이 소장은 잘 안 나와. 근데 우리가 소장경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 반드시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야. 어? 허트. 여기는 소장경.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폐야. 그러면 대장에 반드시 문제가 와요. 신장도 마찬가지야. 다 얘네들이 유기적이라서 다 옵니다. 아니야, LR.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심내막염 이게 왔어. 심자결감. 이 사람은 암에서 유방. 캔서 환자들은 반드시 이게 여기 와요. 응?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장부까지 대충 끝냈는데 다음 시간은 장부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부 조금 더 하고 시험 보는 거 이제 그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여기서 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거기 이제 뭐 어쩔 때 거기서 답을 해드리면 사람이 이게 말로 이렇게 푸는 거하고 글로 또 쓰는 거하고 답답해. 이 글로 쓰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는 요거를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그동안에 환자가 조금 이건 좀 이 말이 왜 무슨 말이지? 하고 모르는 거는 질문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본인이 궁금한 건 다른 사람도 다 궁금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인데 늦게까지 공부하셔서 감사합니다.